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요즘 정말 집값 엄청나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전주 대비 0.45%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이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6년 3개월 만에 정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매물이 부족해서 정말 한두 채 거래되는 것이 시세에 그대로 반영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동산 투자 열기 속에서 우리만 넋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죠.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정말 최고의 지역에 똑똑한 투자하는 비법 모두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은 저희 오하미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이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투자 팁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참 제일 궁금한 것이 집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 수요와 공급을 철저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한국의 가구 수 그리고 주택 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구 수는 한국의 가구 수가 총 한 2천만 가구 정도 되고, 그리고 주택 수는 1,700만 채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300만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 가구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1, 2인 가구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 후에는 한 3분의 2 정도에 달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소가족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소가족화가 찾는 그런 소형 주택은 태부족이다. 아주 부족한 상태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러한 1, 2인 가구의 급격한 소가족화도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2012년도에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를 근간으로 한 KDI 이제 연구 보고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 시점에서 관찰되는 부분도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가족화의 원인으로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구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이제 인구 꾸준하게 1970년대부터 증가를 하고 있다가 2030년대 지금 현재 한 5천만 명 정도 이제 되는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2030년도에 5,002만 명을 이제 고점을 찍고 인구가 이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60년도가 되면은 이제 4,40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이 속에서 고령 인구, 즉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2060년도가 되면 40%, 무려 40%,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초고령 사회로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고령 인구가 중요한 것이 1989년에 발표된 이 미국의 맨큐 와일 가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대거 은퇴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이제 고령화를 맞이함으로 따라서 이들 덕분에 이제 주택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기존 주택 정리 차원에서 주택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이런 것이 이 가설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가설이
1989년도에 나왔는데 이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가설에 맞춰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실증적으로 한 20-30년에 걸쳐서 이제 봐온 결과 실제로 가격 하락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고령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한번 고령화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통계청 자료의 인구 추계 조사를 근간으로 한 KDI의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즉 65세 이하, 그러니까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경제적인 생산력을 지닌 생산 가능 인구가 비율이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률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고요. 가계 소득도 하락이 되겠고 건설 경기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률도 둔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성장률도 둔화가 되면 이제 주택 공급도 이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고령화 자체도 이제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령화와 소가족화도 이제 떼놓아 보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1, 2인 가구, 고령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가족화가 더욱더 확대되는 측면에서 이 소가족화하고 고령화도 같이 상호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고령화가 직간접적으로 이렇듯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공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 가격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런 고령화, 소가족화도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통해서 잘 이제 맞춰갖고 정책 수립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KDI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고령화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60대 이상 그리고 80대 이상의 그런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대와 그리고 30대, 40대, 50대는 반면에 20대는 좀 1인 가구가 줄어들고 30, 40대, 50대도 이제 그냥 횡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하고요. 또한 2인 가구 역시도 60세 이상이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2035년이 되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에서 50세 이상이 약 4분의 3 정도, 그리고 2인 가구 중에서 50세 이상이 5분의 4 정도, 절대적인 그런 절대적인 비율을 5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형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중형을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인 가구 이제 정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2012년을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6년에 통계청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이 1인 가구의 증가세를 보면 20대, 그리고 30대, 그리고 40대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되겠는데요. 이 전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40대, 20대와 30대의 40대의 그 1인 가구의 비중이 무려 절반이 넘는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이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령대로 나눠서 좀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이제 시계열로 놓고 봐보겠습니다. 20대는 이제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30대는 이제 보합으로 보여지고요. 40대 소폭 증가, 50대 증가, 60대는 살짝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20대의 비율이 줄어든 거는 출산율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20대 전체적인 절대적인 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60대도 보시면 소폭 감소입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늘어난 것은 이제 40대와 50대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이 지금 그 KDI 보고서에서 나왔던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50대에서 80대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실과는 이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인 가구는 이제 전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연령별로 차별화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20대 미만의 이제 1인 가구가 작아지고 있고 30대와 그리고 노년 1인 가구의 비중은 이제 현상 유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와 50대 1인 가구가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고령화도 이렇게 연령대별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혼자 사는 것 이유를 물어보면 학교 직장 때문이 1위입니다. 즉 직주 근접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혼자 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또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배우자 동반자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이런 순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본다면은 30대와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직장 30대와 40대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 그런 30, 40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아직 배우자나 동반자를 만나지 못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대를 본다면은 학교 때문에도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싶어서 또 혼자 사는 인구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수요층인 그 가구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좀 민감하게 이런 것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많은 그런 자료로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의 소형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형 주택들이 또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는 많이 진화하고 좀 편리한 방법으로 이제 많이 이제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주택의 소형화 현상, 세계 주요 도시들의 주택의 소형화 현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회적인 현상이죠. 이렇게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의 소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사님께서 또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요. 무료 세미나 정보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과연 지금 사도 되나? 라는 주제로 9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지금 사도 될까 고민하고 계시죠? 오하미 이사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지금 사도 될까입니다. 예, 사실 지금 최근 1년간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승차해도 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층을 분석해서 그것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라면은 그에 대처할 만한 그런 소형 주택들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소형 주택들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지 절세할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직주 근접의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미리 전화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매주 토요일 1시 삼성동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열린다고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고 타이밍은 어떻게 잡지? 그리고 절세 방법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오하미 이사님께서 핫한 지역 챙겨오신 곳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 주택입니다. 고전 신논현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3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또 강남구, 그중에서도 또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죠. 논현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사님,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 중에서도 이제 논현동. 우리가 그 1, 2인 가구, 특히나 30대 1, 2인 가구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논현동, 역삼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논현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강남 한복판, 어떠한 그런 뭐 위기 상황, 뭐 규제를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가격에 흔들림이 없는 곳, 바로 이 강남 한복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뭐 강남의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뭐 강남에서 직장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강남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 한 번쯤은 가격이 맞으면 강남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만큼 이제 대기 수요가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거를 팔려고 내놔도 바로바로 팔리게 되는 황금성도 아주 우수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중에서도 이제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강남의 업무 중심축이 바로 이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입니다.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대로 뭐 바로 도보권에 있고 테헤란로도 도보권에 있고 또 게다가 강남역이라는 대형 상권도 도보권에 있는 아주 이제 위치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뭐 워낙에 강남의 개발 사업들은 다들 들어서 아실 텐데 그런 개발 사업들 중에 중심에 있다라는 거,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입지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 급행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의도 접근성도 좋은데요. 이 강남의 수요, 전국구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의도의 금융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신분당선 연장 라인, 바로 이 신논현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산과의 접근성도 향후에 아주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투자성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이제 신논현역 급행역입니다. 이 신논현역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 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지형인데요. 일단 입지 보시면 워낙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입지입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면 이제 테헤란로 있겠고, 이제 강남대로 있겠고요. 강남역에서도 이제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신사도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압구정동 그리고 청담동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입지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매물 인근으로 해서 이제 영동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이제 잘 도보권에 다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이 아주 좋은 그런 입지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호재들도 이제 가까이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강남역. 가장 그 유동인구가 하루 유동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 강남역에서도 도보권 그리고 호재로 본다면은 그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지도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또한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제 이쪽에 있겠는데요.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지와도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겠고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도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롯데칠성 부지에 롯데타운 건설도 가까이 있는데요.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호재가 바로 그 상주 인원이 늘어나는 직주 근접의 임대 수요가 더욱더 풍부해지는 호재이기 때문에 수요층 증가로 인해서 집가 상승 굉장히 크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신논현역에 지금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 라인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노선이 연결이 된다면은 지금 9호선 급행일에서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향후에 용산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교통적인 그런 편리함이 더해짐으로써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이제 국제그룹 복합지구 정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재가 지금 좋은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105층짜리 초대형 업무단지도 들어오고 국가적인 컨벤션 사업, 마이스 산업단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상주 인원도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초소형 주택들이나 소형 주택들 인근의 그런 주택의 가격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교통 호재, 교통 뭐 전철 하나 들어오는 그런 호재가 아니라 KTX, GTX A노선, C노선, 그리고 고심동원 터미널까지 들어오는 그런 전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통의 요지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그런 집가 상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호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롯데타운 개발도 본 매물지에서 도보권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이제 서초타운의 1.8배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상주 인원도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또 대기업이 들어오면 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고연봉자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집값의 안정성도 이제 굉장히 있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매물에서 도보권에 있는 역시 도보권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37층, 35층의 초대형 업무진지가 또 들어옴으로써 이 또한 이제 수요층 증가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라인 본 매물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도보권에 있는 그런 호재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눈에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성이 이제 굉장히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2개 동입니다. 단지형으로 들어온다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본 매물 이제 인근으로 영동시장 정말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입지에 있는 2개 동이다 볼 수 있습니다. 투룸 구조이고요. 또 풀옵션이고 고급 마감재로 되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 수에 맞게끔 잘 지어지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진도 이전에 지어졌던 그런 건물인데요. 깔끔하게 내부 마감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 금액 말씀드리면 3억 9,6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3,100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6,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는데요. 6,500만 원으로 이 강남대로 테헤란로 인근에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강남의 중심부 전세 투자하시면서 주택임대 사무제까지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률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소액으로 정말 강남 중심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팁과 함께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 대한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